예,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자, 이 시간부터 이제 저희가 트랙을 나눠서 세션을 진행하는데요. 그 첫 번째 A 트랙에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레덱과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레딧이 해왔던 하이브리드라는 이 용어를 좀 이번에는 좀 약간 다른 방향성으로 좀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사실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면 연료를 화석 연료와 전기 이런 파워를 같이 쓰는 그런 구조 이런 건데, 사실 이 하이브리드는 지금 IT 환경에서는 과거의 IT 기술과 미래의 IT 기술을 연결할 하나의 교두보로서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라는 걸로 일단 제가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은 사실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얘기도 당연히 예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이제 가상화,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인프라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워크로드를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또는 그 각각의 가상화,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여기에 인스턴스 또는 VM을 생성하거나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 카탈로그 같은 형태로 어떤 티어를 가진 시스템들을 어떻게 자동화해서 구축을 할까, 이런 거 이전에는 좀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클라우드 폼즈라는 어떤 솔루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커뮤니티 기술로는 매니지 IQ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죠. 그런 인프라를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쳐다보고 내 워크로드를 탑재를 시킬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포커싱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우드를 우리가 앞으로 클라우드로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를 하는 이유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머시기라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클라우드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API라는 겁니다. API. 내 인프라를 제어하는 API, 이걸 가지고 내가 내 인프라의 어떤 리소스들을 할당해서 이거를 할당할 때 자동화를 한다든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론을 API로 우리는 구현하게 하게 돼 있죠. 지금은 그런 방법론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현재의 인프라가, 내가 사용하는 우리 조직이 쓰는 이 인프라가 어느 상황에 우리가 있는가. 저는 아직 이 하이브리드를 좀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희 고객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하이브리드라는 걸 실제로 이제 이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잘 완성했다라고 할 만한 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저 방향성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는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A사가 바로 옆에서 지금 행사도 하지만 오늘 이 A사 때문에 사실 큰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게 붐업이 되고, 사실 오픈스택 같은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도 사실 그 회사의 기술을 보고 복제를 한 거죠. 기술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지금의 IT 세상이 사실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다양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되게 저희가 지금 많이 접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멀티 클라우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멀티 클라우드라는 정의가
되어 있는 거는 어떤 프라이빗이든 퍼블릭 클라우드든 이걸 단독적으로 어떤 내 워크로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뭐 아마존에는 뭐 A라는 서비스, 뭐 애저에는 B라는 서비스, 이런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각각의 클라우드들은 각각의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동화된 솔루션이나 또는 API를 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죠. 통합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준화된 API로 모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접속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하이브리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지금 얘기했던 공통된 표준화된 API로 이 클라우드 리소스들을 내가 다 제어할 수 있다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려면 이걸 한꺼번에 내가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도 공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하려면 데이터가 이 클라우드 전체에 걸쳐 있거나 또는 이 각각의 클라우드에 내가 프라이빗한 망을 연결해서 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뭐 이런 방식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 서비스에서는 사실 그 각 리전 간의 데이터는 다 분리돼 있죠. 이걸 연결해서 구성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S3는 쓰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각각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리소스들 간에 내가 동일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배치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게 하나의 서비스로서 묶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클라우드로 우리가 이전하는 부분들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왜? 회사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른 회사들은 뭐 클라우드로 가서 혁신을 했다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되고 있고 클라우드에서 실제로 이제 개발이 일어나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전통적인 워크로드가 그러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존의 워크로드들은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또 비즈니스 밸류가 있는 거고 그걸 또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것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어플리케이션 환경들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클라우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 인프라적인 조건입니다. 우리는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자꾸 보는데 사실은 그런 형태보다 우리가 인프라를 클라우드화하지 않고 하위에 있는 인프라를 싹 잊어버리고 클라우드를 생각하면 더 쉬워집니다. 사실은.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걸 클라우드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베어메탈만 가지고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만들지 못할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베어메탈에 컨테이너 심어서 그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면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게 꼭 가상화나 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만이 클라우드일까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런 워크로드들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데 자, 여러 장비들에 걸쳐서 이런 워크로드 서비스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베어메탈에 컨테이너 올려서 그 컨테이너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드는 자, 이게 장비지 인프라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이런 건 아니죠. 어떤 식으로든 여러 장비들에 걸쳐서 이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장애를 허용할 수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기존의 트레디셔널 워크로드는 제일 중요한 거 죽지 않아야 된다. 죽지 않는 걸 누가 해줍니까?
인프라 기술이 해줬습니다. 그죠? 인프라 기술, 뭐 하드웨어든 또는 HA 기술이든 클러스터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줬죠. 전통적으로 계속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부터 분산화되어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간의 어떤 통신들을 할 때, 컴포넌트 간의 통신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뭐 메시징 기술을 이용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도 액티브 스탠바이 이런 게 아니고 액티브 구조를 가진 분산 DB를 이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화된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실 내가 어떤 인프라를 쓰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바로 클라우드로 내가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뭐 클라우드화된 어플리케이션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게 그냥 바로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고 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 것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기존 것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게 아까 하이브리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화된 어플리케이션 환경, 또는 기존 것들을 다시 최적화합니다. 자, 우리가 기존의 환경들을 최적화할 때 썼던 기술들이 있습니다. 가상화 같은 기술들, 베어메탈에서 스탠드얼론하게 운영되던 그런 워크로드들을 우리는 가상화라는 기술을 가지고, 서버 가상화, 기존의 환경을 최적화했던 거죠. 그 최적화의 결과의 산물로 어떻게 보면 또 클라우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존의 이 트레디셔널한 워크로드도 계속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운영하는 이런 방식도 사실 하이브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이제 저희 레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요즘 어떤 환경에서 많이 배치하는가, 사실 중복된 답변을 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월등히 이제 퍼블릭이 많다는 겁니다. 순수하게 레드 고객만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미래는 어디로 갈지 눈에 싹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퍼블릭 비즈니스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포커싱하는 거는 서비스로서의 IT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원래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향상된 기술을 제공하는 게 저희 회사의 철학이고 모토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하긴 합니다. 저희가 오픈시프트라는 파스 서비스는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런 IaaS 서비스나 이쪽으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클라우드로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정책을 멀리 내다보고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사용하는 기술, 어떤 회사가 이거 기술을 도입했대, 레퍼런스 보고 그냥 도입해서 쓰는 이런 경우들. 사실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기존의 IT를 우리가 운영하고 또 새로운 IT 기술을 도입할 때 보면 레퍼런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레퍼런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현재 이 혁신적인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은 레퍼런스 보고 기술을 도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구현하거나 또는 이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노하우. 사실 오픈소스라는 기술이 의미하는 건 저는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노하우. 자, 오픈소스를 쓰지 않았을 때는 특정 벤더가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노하우밖에 없었어요. 공유가 안 되는 거죠. 이 기술은 이 벤더로부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커뮤니티 기반의 이런 오픈소스 기술들은 소스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소스는. 그렇지만 이 소스를 가지고 내가 빌드해서 어떤 설정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기술인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 기술이 같다는 거죠. 예. 하지만 노하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사실 기술은 되게 빨리, IT 기술은 되게 빨리 발전됩니다. 저희가 뭐 몇 년 전만 해도 컨테이너 뭐 이런 걸 쓰려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죠?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근데 그 기술들이 이렇게 빨리 발전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한 벤더가 컨테이너를 파서 개발하고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개발자들과 업계에 있는 벤더들과 이 IT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경험이 그 커뮤니티에 묻어나서 지금의 우리가 쓸 수 있는,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기술로 거듭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요. 자, 이런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중요한 건 정책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무슨 정책이 필요하겠느냐, 클라우드를 쓰면 그게 곧 정책이 아니겠느냐, IT에. 그런 거하고 좀 다른 접근이죠. 사실 뭐 데브옵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형태에 있어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제일 저는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든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든 둘 다 공통적인 어떤 업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PI를 핸들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SDDC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프로그래밍 가능한 거죠. 내 데이터 센터를. 그럼 내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자원을 API로 핸들링하는 겁니다. 그죠? 먼저 아마존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다 API를 줍니다. 자, 인프라를 누가 관리합니까? 그 사업자들이 관리하죠. 나는 그냥 API로 내 워크로드를 만들 수 있는 환경만 API로 핸들링합니다. 그게 SDDC라는 거죠. 그럼 그걸 프라이빗으로 옮겨왔어요. 보통 이제 데브옵스 뭐 이렇게 SDDC 하면서 막 조직을 합치려고 합니다. 뭐 가상화 전문가, 네트워크 전문가, 스토리지 전문가 다 합쳐져서 야, 씨, 이제 큰일 났어. 조직이 없어질 거야. 뭐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발상은. 사실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그 전문가들은 계속 그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대신에 그 전문가들은 뭘 해야 되냐? 이 회사가 선택한 그 SDDC에 해당되는 API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딴 거는 뭐 알면 더 좋죠. 내가 원래 스토리지 전문가인데 네트워크 API도 알거나 네트워크도 알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분야를 잘 지키고 있어야 어떤 장애 요소가 있을 때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이라는 우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오픈스택은 하위에 있는 뭐 가상화 기술, 네트워크 기술, 스토리지 기술이 아닙니다. API라는 거죠. 아마존이 사용하는 API하고 똑같아요. 그냥 API예요, API. 그러면 조직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냐? 이 API를 잘 써서 리소스를 잘 할당해 줄 수 있는, 또는 그런 걸 이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현재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는 그 전문가분들은 계속 이 인프라를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걸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리서칭하고 보는 거고요. API 핸들링 하시는 분들은 API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화 기술 이런 걸 더 공부하는 겁니다. 이 두 조직이 협업을 해서 아주 탄탄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거죠. 사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의 제 얘기의 핵심이라고 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미래를 고려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5년 정도는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IT 기술도 마찬가지인 거죠. 남들이 도입한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항상 미래에 어떤 기술이 변하지 않을 거고 이 표준적인 기술을 기존에 내가 쓰던 걸 그대로 유지해서 호환성을 가질 수 있는 기술로 더 향상된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자, 이런 기술은 오픈 스탠다드 기반의 어떤 기술들이겠죠. 그런 기술 위에서
내가 앞으로 도입할 기술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실제 클라우드라는 걸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건가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워크로드 중심의 어떤 클라우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워크로드 중심의 클라우드 전략, 내 워크로드를 빨리 올릴 수 있고 빨리 이거를 어떤 플랫폼이든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워크로드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서비스가 빠르게 탑재될 수 있고 잘 관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선택을 해봐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기 위한 어떤 기반 기술들도 구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가기 위한 기반 기술, 퍼블릭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해서 이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성할지에 대한 고민을 쭉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크로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아까 해드린 거고요. 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은 뭔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브리드는 과거와 미래의 어떤 기술들을 혼재하고 있습니다. 연결하는 거죠. 두 가지의 장점을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쉽게 말하면 내 과거와 미래의 IT를 공존시켜서 거기에 존재하는 제일 좋은 기능들만 여기에서 잘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사실 계속 늘어난다는 추세는 계속 나옵니다.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 하이브리드가 진정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이 워크로드 레벨에서 이걸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퍼블릭 클라우드 그냥 막 가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걸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이 워크로드가 동작하는 환경이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IT에서 겪었던 어떤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다양한 OS 환경과 버전과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버전 변할 때마다 뭐 라이브러리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듭니다. 프로젝트 할 때마다 뭐 제한하는 것들이 달라서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자신이 운영하는 환경은 자신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표준 운영 환경이라는 걸 만듭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현재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 운영 환경을 지정하고 표준 프레임워크도 지정하고 이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자, 이 운영 환경이 사내와 퍼블릭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할 때도 동일하면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운영 환경 안에서 계속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뭐 클라우드 기술의 도입 주요 요인들은 당연히 뭐 비용과 뭐 이런 거죠. 신속성, 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당연히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기 위해 하는 목적, 우리가 IT를 하는 목적이 다 회사의 이익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가장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 많은 부분들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퍼블릭으로 가지 못하는 뭐 라이센스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은 레드햇은 이런 부분에 좀 프리한 상태입니다. 저희는 프라이빗에 쓰고 계시는, 산에 쓰고 있는 서브스크립션을 클라우드로 옮겨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하고 인증되어 있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저희가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쓰시던 거를 클라우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그런 시점인데,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뭐든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게 가장 힘들죠. 예. 뭐 가상화를 도입해서, 사실은 뭐 가상화를 도입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사실은 제가 말한 것처럼 API로 핸들링하기 위한 겁니다. 사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는 것은 데이터 센터를 API화해서 그걸 자원을 내가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가 퍼블릭에 있는 워크로드, 내가 퍼블릭을 먼저 도입해서 썼다면 퍼블릭에 있는 워크로드를 다시 내 프라이빗으로 가져올 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퍼블릭을 썼는데 너무 많은 리소스를 쓰다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차라리 프라이빗을 할 때가 비용이 더 절감되더라. 뭐 그런 상황일 때 사실 이런 접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도 다 비용, 신속성, 워크로드를 옮기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죠.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자기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리소스만 내 산에 있고 데이터 센터만 내 데이터 센터를 쓰고 외부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업체로부터 매니지드 서비스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현재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들,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이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이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사내에 운영했던 그런 방식으로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싶어서 사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쓰는 겁니다. 자, 컨테이너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자, 사실 컨테이너는 우리가 이제 소스를 관리하기 위해 쓰는 많은 것들이죠. 서버전, 기트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내 어플리케이션 운영 환경부터 어플리케이션 다 포함해서 관리하는 형태가 컨테이너가 아니냐라는 거죠. 기존의 기트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다커의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이 사실 이 기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컨테이너는 표준 운영 환경에서 내가 필요한 라이브러리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OS 플랫폼 위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조금씩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를 되게 많이 활용을 하는 형태가 하이브리드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원래 컨테이너는 클라우드에서 먼저 사용됐다기보다는 프라이빗하게 로컬에 있는 사내에서 먼저 컨테이너가 많이 개발자들에 의해서 개발 환경으로서 각광받고 이게 붐업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 지금의 아주 대두가 되는 기술로 변모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내보다는 클라우드에서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기존의 환경을 또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워크로드도 이 컨테이너에 올려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리소스를 기존에 운영하던 형태의 리소스하고 거의 동일하게 주셔야 되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쓰는 이유는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형태의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이 컨테이너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하다 보면 아까 기트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개발, 운영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는 환경으로 쭉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클라우드로 우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레드햇이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다 묶어서 어떤 기술적인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서브스크립션들이 있습니다.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부터 시작해서 뭐 가상화, 오픈스택, 오픈시프트. 사실 뭐 레드햇이 지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아마 오픈시프트 세션을 들으시면 얘기하겠지만 레드햇이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오픈시프트입니다. 현재는 이 오픈시프트라는 컨테이너 기술을 통해서 내 어플리케이션 배치가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동일하게 내 어플리케이션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 환경도 동일하고 코드만 올리면 동작하는 이런 형태의 운영 환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의 어떤 이 가장 최적화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하기 위한 기술로서는 저희가 이제 이 오픈시프트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레드햇은 어떤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레드햇은 교육, 저희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서비스 회사. 서브스크립션은 기술 지원이죠. 서브스크립션은 전화나 또는 웹이나 메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제공하는 게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 있죠. 컨설팅.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자, 오픈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좀 약간 생소한 어떤 내용인데요. 저희가 레드햇의 전문가들이 같이 고객분들하고 저희 랩에서 파일럿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내 IT 환경으로 끌어들일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도 같이 전수를 해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실제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수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오픈시프트를 도입한 고객들 대부분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저희 에코시스템으로 보면 클라우드 파트너들 3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하드웨어 벤더들 그리고 SI 글로벌 SI 사업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파트너와 함께 레드햇이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전략을 수립하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어떻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 환경을 만들지를 고민을 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한 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서 서비스할 건지 그런 고민들을 레드햇과 같이 한번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드햇이 지향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든 어떤 환경에서도 락인 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기를 공고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